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정도 더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은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어려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는 처음에 오실 때 이렇게 상당히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제 봤더니, 그분들은 굳이 이런 얘기를 정신과 와서 해야 되나, 내가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고 아니면 남편 때문에 속상하게 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신과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저번에 소개드렸던 그 스타일과 관련된 책인데요. 어떤 흥미로운 그림이냐면 사람이 정신과적으로 증상이 발생되는 이론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부딪히면서 어느 게 맞냐는 이론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책에서는 저도 이제 전공의 때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궁금을 많이 했던 게 이 두 가지 이론을 통합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도로 위에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작은 자동차가 처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 도로 자체가 튼튼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다리에 손상이 발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여러 가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작은 자동차가 지나갈 땐 괜찮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큰 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제 그때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겠죠.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긴장되다, 힘들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치 큰 차가 지나갈 때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큰 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람과 헤어짐 아니면 큰 사업에서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우울감과 무기력함, 불안감들이 미묘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균형을 이루고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균형이 깨져버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면담을 할 때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보다는 사건이 그 힘들어하는 환자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했는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신과 의사가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얘기에 관심이 없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상황이나 또 이전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어느 게 어느 정도 충격을 줬는지 좀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앞으로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약물 치료와 또 정서적 공감과 어떤 상담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했을 때 더 가장 효과적이게 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오셨을 때, 보호자분들 오셨을 때 어떻게 사람을 약만으로 치료하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약으로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을 해드리지 못하는 게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사건 밑에 숨겨진 고통이나 아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데 회로를 안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약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신뢰를 못하거나 자기 감정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저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태만 지나고 나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고 또 많이 회복된 분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 있는 원무과 직원들도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쭉 쌓이고 또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나가면서 아, 이게 치료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 저희가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한계인지 좀 명확하게 확인해가고 또 찾아가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에 오실 때 정신과 의사가 건성건성 듣고 그냥 약만 처방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공감을 넘어서서 그 밑에 있는 뇌회로에 대한 손상이나 문제들을 회복해서 진정하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변명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정말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무조건 약에만 의존한다는 부분들에서 공격을 받을 때는 사실 마음 한편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적합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데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와서 도움이 되고 또 변화된 분들을 볼 때 충분히 만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근처의 전문가들을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음 편하게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힘든 한 주겠지만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